우리가 그때 월요일 날요. 저랑 김윤영 부대변인이랑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양쪽 틀어보면서 봤어요. 예. TV랑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일단 저희 그 감으로만 얘기했는데 감이 틀리진 않았어요. 참. 감이 전혀 틀리지 않았어. 박정화 비서실장이 브리핑한다는 네. 얘기를 조금 그 전에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 이건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없구나죠. 네. 뭐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날 우리 이 방송 말미쯤에 박정화 실장이 혼자 브리핑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건 혹시 한동훈 대표가 그냥 안 하고 가버렸다는 건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결과가 맞긴 했어요. 네. 일단 저 그날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일단 그날에 대한 평가를 이제 오늘 형님이랑 처음 하는 거니까 말이 많았어요. 일단 기다리게 한 거. 한동훈 대표. 네, 바깥에서 기다리겠다라는 거 이제 말이 많았던 것들 위주로 보면 기다리게 했던 거는 그래도 100번 양보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거는 뭐 어쨌건 더 네. 중요한 뭐 일이 외교적 영국 문제가. 외무장관이랑 뭐 네. 만나셨다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이 좀 이제 많은 분들이 동시에 한 사진을 보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그날도.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형님? 많이 이상하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대등한 관계 같지가 않아 보였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마주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진석 비서실장의 위치를 봐야 되죠. 옆에 같이 앉잖아. 네. 그 앞에 이렇게 앞에 네. 교장 선생님이 있고 네. 앞에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높은 자리고 뭐 장관급이고 하지만 적어도 여당 대표하고는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예. 전혀 다른 거죠. 예, 그 얘기는 제가 꼭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걸 용산에서 모르진 않았을 텐데. 글쎄. 그럼 그거는 일부러 어쨌건 대통령의 감정이 좀 들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많이 나간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각 테이블이라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 한동훈 원탁이면. 대표 측에서 원탁을 해달라 그러니까. 요청했었다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옆에 앉는 것도 좀 이상해요. 좀 그렇긴 하죠. 예, 그렇다고 저쪽 모서리 이쪽 어. 요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 앉는 것도 그러기에는 테이블이 되게 길더라고 옆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저 테이블 바꿨어야지 그러니까 의전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의전을 많이 하는 분들이 안에서 그걸 하나 안 바꿔줘. 근데 그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약간 한동훈 대표를 홀대하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받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건 될 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담 결과를 뭐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걸 떠나서 그 사진 한 장으로 용산은 더 잃을 게 없을 만큼 많이 잃었어요. 그 사진 한 장으로. 인심을 잃은 거예요. 인심을. 동양 예법에 손님이 왔잖아요. 그렇죠. 손님이 온 거지.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문간방에서 대접하진 않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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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우리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리엔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사진 한 장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난리가 사진이 났었어요. 엄청난 효과를 준 거예요. 다른 어떤 사진보다도 뭐 쩍벌이 아닌 쩍파를 했네 뭐 다 좋은데 자리 배치 딱 하나로 대통령 여기 앉고 한동훈 대표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이렇게 앉고 이렇게 마주 보는 걸로.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 이제 보니까 뭐 본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좋은 장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뭐 이럴 때 다 원탁에서 했었는데. 올라가서 용산 탁 보면서 얘기하는 장면도 있고 했잖아. 네. 근데 왜 이번에는 거기가 안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바깥에서 어차피 만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많죠. 이해가 안 근데 돼. 이거를 이제 그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건 해프닝이었다고 그냥 100번 양보해서 또 한번 100번 양보가 안 되는데 100번 양보해서 넘긴다고 치고 그 다음에 더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요 다음 거요. 죄송해요. 네. 이 다음 보면 일단은 좀 인사 조치 같은 것들을 요구했었잖아요. 8명에 대한 이것도 아니다. 죄송해요. 저 기사 이따 할게요. 그냥 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중에 누구나 다 아는 여기요. 이거 맞아요. 김건희라는 8명 실명 언급해서 인적 쇄신을 건의했었다. 근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이름을 얘기할게요 그냥. 이름 얘기하면 되지. 이기정 비서관. 음. 이기정 비서관이 저기에 거의 핵심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언급한 거의? 아닙니다. 핵심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네. 비서관급부터 얘기할 거예요. 네. 김동조 네. 국정기획비서관, 네. 이기정 네. 이분이 홍보기획하다 네, 지금 그렇군. 의전 비서관이고 네. 그다음에 최재혁 최재혁. 이분이 홍보기획비서관일 거예요. 네. MBC 아나운서 출신. 네. 그다음에 이제 강훈 전 홍보기획비서관. 네. 이렇게 비서관급은 4명이고 4명. 그다음에 황종호, 네, 황종호 얘기 많이 나오는 행정관. 분. 네. 그다음에 강기훈 행정관. 강기훈 행정관. 그다음에 김성용 행정관. 네. 그다음에 이제 한 명이 더 있잖아요. 네. 이거 아마 맞을 텐데 네. 이 까리까리해서 이게 그냥 여기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네, 혹시 그러면. 이 정호윤이라는 선임행정관이 있어요. 네. 조경태 의원하고 그 부산 사하을에서 경선했었던.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한 이렇게 8. 예. 이 8명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인사 조치를 해달라, 이거 인적 쇄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 사진 영상들이 언론에 풀이된 걸 보면 이기정 비서관이 껴 있어요. 그 이제 의전 그걸 보면서 비서관인데 약간 사람들이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인사 조치 요구할 게 예상되는 사람을 사진에 같이 잡히게 하면 네. 솔직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잘하고 있는데 왜 바꿔? 그걸 보여주려고 그런 하는 것처럼. 의미죠. 예. 네. 절대 안 바꾼다는 의사 표시가 그 사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비서관급 중에 네. 이제 핵심은 뭐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겉으로 물론 이기정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이제 행정관에서는 황종호 행정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다 이렇게 보죠. 네. 예. 근데 아니 그 한동훈 대표가 어쨌건 뭐 경질해야 되거나 좀 인사 조치를 해야 할 이유들을 당연히 대통령께 설명을 드렸을 거고, 했겠죠. 그걸 뭐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성격상. 맨 먼저 강기훈 행정관 얘기를 먼저 했대요. 그 음주. 예. 그러니까요. 그런 그래서 답도 나왔잖아요 언론에. 자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음주 이렇게 하고 2달 동안 정직한 다음에 다시 복귀시키는 건 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안 맞다. 근데 대통령님 답변이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그 친구 대선 때 너무 공이 크다. 그래서 음주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공격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성정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뜬 소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이게요. 약간 대통령실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대응을 하길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얘기를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에 일부는 다는 아닙니다. 네. 일부는 이 사람들은 뭐 안 살아요? 요 안에서만 있지 않고 그렇지. 밖에도 나가고 민간인들을 접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새는 겁니다. 또 또 본인의 위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성향이 드러나죠 이제.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제가 백변이랑 만약에 제가 술은 안 먹지만 술자리다 하면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 건 방송 윤리에 안 맞는 거니까 제가 다는 못하지만 충분히 근거를 대통령께 전할 정도의 사실 확인이 가능한 수준으로는 전달했을 거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지. 제가 아는데 한 대표가 모르겠어요? 그럼요. 뭐 그 정도까지 그렇진 않죠? 확인 안 하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은 뭔가 뭐 확인된 사실이 있으면 뭘 한다는 취지로 뭐 그렇게 잘 써서 답변을 했어요. 전달하면 고맙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그 말 다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분들의 역할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셨을 수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아니면 한 대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수도 있고 네. 대통령의 입장은 아마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문제 삼았던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지금 지목받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 이슈가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상황이라 어떻게든 대통령실에서 뭐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받았고, 그리고 뭔가 요구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뭐 관련된 어떤 얘기도 돌아온 답이 그 요즘에 그 많이 안 움직이고 쉬고 있다고, 알아서 자제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공식 행사에서 빼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전면 중단을 요구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 외국 정상, 우리가 자주 예를 들지만 외국 정상이 방문을 하거나 정말 국가원수 부부가 외국에 와서 활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가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중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말이 아예 사라지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선언적 의미의 어떤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대통령께서 뭐 지금도 자제하고 있고 더 자제하라니까 그럼 뭐 알아들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다는 거니까 세 가지 요구 중에 그게 두 번째 요구였잖아요. 두 번째 요구는 일부 수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부 수용. 저 오늘 두 번째 기사 있죠. 김건희 여사 오늘 폴란 대통령 내외 만났다고 하는. 오늘 또 이걸 보고 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때 대통령이 뭐 요즘에 힘들어서 누워만 있고 어쩌고 하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나오니까 또 난리가 났더라고, 또 오늘 이것 때문에. 저 폴란드에서 국가원수 부부가 오셨으니까 그거는 저 정도는 그래도 해명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독자적으로 대통령이 안 계신 상태에서 저번에 마포대교 이런 거,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진상규명 관련된 절차 협조해달라 이런 거는 뭐 아예 그냥 그건 조금 모호해 보여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것도 뭐 특검이다 그게 뭐 하는데 그거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전에 한 1시간 전에 나온 발언이니까 검찰 발표 전에 나니까 특검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요. 예를 들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같은 거 그런 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밖에서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제 수사를 뭐 할 수도 없고 카톡 그렇죠. 내용을. 그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대통령실 안에서 좀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밝혀달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의혹이라는 것에 대표적인 것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앞으로 좀 더 이제 그날 이후로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과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날 얘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날 지금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잖아요. 제일 충격적인 게 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지. 아니 4시 반에 만났잖아. 그때 우리가 많이 그랬거든. 저녁을 안 먹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랬더니 저녁 약속이 이미 있었다. 이미 있었지.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미리 약속된 건 아니고 그날 불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나오긴 하는데, 아니 당 대표랑 만나서 얘기가 잘 안 되고 전화해서 원내대표를 호출해서 부르는 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경호 대표도 좀 너무한 거 아니고? 추경호 대표는 뭐 갈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저는 부르면,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용산에 정말로 정무적으로 밝은 분이 있었다면요. 한동훈 대표를 환대를 했어야 돼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누가 봐도 진짜 한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고 잘해주는구나. 정말 이렇게. 잘해준 거, 대통령이 뭔가 잘해보려고 했구나라는 거를 적어도 사진이나 이 외형적인 영상에는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과하게 생각하면 없던 저녁 자리에도 의자 하나 놓고 수저 한 벌 해가지고 그렇지. 같이 있는 사진 한 방만 나와도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성의를 보였네, 최선을 다하려고 했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강론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건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대접을 한 상황이라 그 사진 한 방으로 인심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날 제가 그랬잖아. 이
댓글창에서 아무 내용도 안 나는데 그 사진 하나 나오니까 그렇지. 난리가 났었어요. 네, 저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지. 이거를 판단을 못했느냐? 저는 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 들은 얘기입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이제 그날은 지나갔잖아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도 아무 얘기 안 했고 네. 당에서 박정화 비서실장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날 밤, 그러니까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새벽 사이에 엄청난 뭐 커뮤니티부터 여러 의견들, 신문사 네. 데스크, 또 조간 보면 사설들 네. 화요일 아침 되면 그죠. 다 알잖아요. 사설 미리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해명성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화요일 아침부터 용산에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 판단을 못했다는 거지. 저는 거의 의도가 있다고 봤거든요. 거의 그 많은 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의도도 의도지만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어땠다는 걸 안다면 최소한 의도를 숨길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의도야 자유의지인데 그걸 뭐 어떻게 해? 의지가 자유의지죠. 네, 근데 네. 의도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의도를 희석시키고 없애버리는 뭐 안 보이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전혀 없이 그냥 날 것 그대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 악화된 여론이 너무 이거 거의 지하 한 15층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론조사 그 첫 번째 기사 좀 띄워주세요. 지금 대통령 여론은 뭐 거의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네. MBS에도 지지율 22%, 대외활동 중단 73%. 이 정도가 되면 대통령도 뭔가 변화를 할 생각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네. 그날 만남에 대통령께서는 여사의 사과 관련한 뭔가를 적은 뭐 A4 용지를 이 안주머니에 갖고 계셨대요. 그래요. 예. 사과 관련.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방법으로 아마 사과의 어떤 형식을 통한 그런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뭘 적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화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걸 안 꺼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김건희 사과 관련된 예. 뭔가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면담이 있기 전에 그 전주 막 방송 때는 조금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네.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그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용산 밖으로. 김건희 여사 측근들은 사과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 고려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나면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만나달라 그래서 만난 게 아니고 그렇지.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뭔가는 줄 거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그날 기대를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런 비하인드가 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셨을라나. 그러니까 글쎄 대화하는 동안에 이거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니구나라고 그러니까 판단할 뭐 사과 만한 이런 뭐 관련된 정도 수준으로 얘기할 게 그런 아니구나. 포인트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러면은 결국 그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바뀐 건 한 개도 없네요.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없죠. 네, 한동훈 대표 만나기 전과 후에 변화는 한 개도 없네. 없고 오히려 그 지목된 행정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몇몇 꽤 많은 행정관들이 뭐 기자회견 하겠다고 반발하는 모양새만 드러났죠. 그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항의를 하겠다는 그런 주의인 그렇죠. 거죠. 이제 본인들을 호가호위한다. 자기들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데 네. 호가호위하는 사람들로 매도했다. 뭐 이런 반발이겠죠. 근데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그래도. 기사가 나왔고 이제 그거를 뜻을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안 됩니다. 뭐 행정관 해본 제 입장에서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다 비서예요. 비서. 그렇지. 그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이잖아요. 네. 소속이 비서실이라고. 음. 그럼 비서실에 있는 사람 다 비서예요. 수석 비서관도 비서입니다. 그렇죠. 행정관도 비서예요. 근데 비서가 뭐예요? 비자가 숨길 비자예요. 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면 안 되고 밖으로 숨길 빗자. 누군지 되게 좋은 알려줘서도 말이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본인 의사 표시를 집단적으로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행동이에요. 내가 여기 왜 왔나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신분이 뭐고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번에 인사 조치할 만한 이유를 그대로 또 드러내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맞아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본인들이 비서실장이나 수석 비서관들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못 받고 매도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예요? 위계 질서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 그러네. 아 근데 진짜 그럼 진짜 옷 벗을 만 하네요. 그 사람들. 그렇죠. 다른 데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음. 어느 정도 거기가 그 엄중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데냐면 출입증 있죠, 출입증. 네. 그러니까 청와대 시절에 이 출입증 한 번 잊어버릴 수 있잖아. 네. 출입증 잊어버리면 3개월 감봉이에요. 아 출입증만 잊어버려도. 네. 근데 두 번째 잊어버리잖아요. 아웃이에요. 그런 데예요. 그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분을 드러내고 집단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는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제가 꾸짖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약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약간 적대감을 보이니까 자기들도 그래도 되겠거니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적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도대체 뭘 믿고 그래라고 하는 말, 그냥 속된 말로. 네.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바로 이거잖아. 야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좀 또 일로 다시 왔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를 왜 불렀을까요 도대체 약속이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막. 그냥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한동훈 대표가 이거 선제 조치 안 하시면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막기 어렵습니다라는 네. 말을 했기 때문에 특검법 관련한 통과 저지 그 관리에 대한 당부 점검 이런 걸 위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겠죠. 근데 그날 제 워딩 뭐 대통령실에 나온 워딩 보면은 한동훈 대표 얘기하니까 뭐 만약 의원들이 돌았으면 그거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그 얘기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셨다고 봅니다.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이 특검법안은 통과 안 시킬 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건 안 돼. 근데 저는 요번 특검법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당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집행이 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별로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이거를 수정해 가지고 그거 빼고 만약에 발의를 했다. 그래서 통과가 됐다. 수정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그건 정말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 저는 통과될 가능성을 한 80% 이상 봅니다. 만약 그게 빠지면. 그러니까 저는 그날 대통령실에 그 뭐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 그 과정 그 끝나고 그 다음 날 계속 나오는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혀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본인이 싫어도 뭐 비서관들 중에 일부 정도라도 교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액션을 취하거나 뭐라도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날 이후는 그 결국 뭐 잘못한 거냐?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이게 합법과 불법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이니셜로 가려지긴 했지만 누가 누군지 다 알고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거취 여부, 본인이 계속 근무함으로써 대통령께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통령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직을 관두는 게 순서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라고 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5년 뭐 계약직도 아니고요. 이게 뭐 임기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일반 직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의 거취 여부도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 진짜 누굴 위해서 일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충분히 용퇴할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라도 좀 그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 본인들이 오히려 지금 항의 뭐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누구도 이거 실드 못 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정말 깝깝하다는 생각만 드는데 이분들 생각은 그거예요. 앞으로 임기가 2년 반 동안 남았는데 우리가 이거 뚫고 나가면 돼. 아마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권력이 가장 센 곳에 있고 본인 뭐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 배우자나 그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은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다고 하는데 대선 전 시작하는 건 그 한 1년 전부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 자리 채우기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충원이 안 될 그렇지. 정도로 우리나라 그 5년 단임제가 그런 겁니다. 그럼 남은 기간이 뭐 한 2년 남지 2년도 안 남은 건데 2년만 살고 말 거예요? 무서운 말이네요, 그죠? 맞아요. 금방 갑니다. 윤 대통령 취임한 지가 별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 반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임기 이제 네. 곧 반환 됐죠. 저 대선 때 막 한민수하고 싸우고 막 누구랑 싸우고 막 했던 기억인데 그게 벌써 3년 됐어요. 그러게. 야, 진짜 세월 3년 빠르다. 됐다고. 세월 빨라요. 우크라이나 전쟁 뭐 얼마 뭐 안 된 것 같은데 22년 3월달에 그렇지. 시작이 됐어요. 와, 오래됐어. 좀 있으면 3년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세월 진짜 빠르죠.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또 보면서 대통령실과 지금 당과의 불신이 얼마나 또 특히 한동훈 대표에 불신이 큰지를 단적으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의 뭐 만남. 그날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그냥 던진 거를 그러니까 양쪽 그 어찌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약간 이관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만 만나지 말고 나도 좀 만나라. 야당 대표들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콜 이거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 뒤에 콜했으면 어떨까? 더 욕 먹었을 걸요? 그렇지. 그 뒤에서 왜 자 용산 갔다 왔는데 홀대 받았고 뭐 얻은 것도 없고 발표도 그래서 본인이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끝났는데 다음 날 뭐 그건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제안했죠. 우리 원래 만나기로 했었으니까 만나기로 해요. 그러면 더 비난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그 시각이라면 야, 너 윤 대통령하고 얘기 잘 안 된다고 이재명이랑 해서 이게 뭐 야당이야?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뭘 해도 싫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공격하는 분들의 논리는 대통령실에 관련된 거는 거의 신성불가침. 절대로 비난해서도 안 되고 오류가 없는데 너네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러는 거다. 이렇게 하면 분열이다. 분열하면 민주당 저렇게 흉악한데 뭐 탄핵 비슷한 거 나온다. 이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보면 그 뒤에 또 홍준표 또 대구시장 만나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 또 악담 쏟아내고 또 당내에서 권성동 의원이 또 한두 표한테 악담 쏟아내고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이제 이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세대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대 전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한동훈 대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요. 참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오늘요 과방위에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초선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MBC의 증인으로 나온 MBC 분이 중간에 국감 중에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정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회된 막 어수선한 가운데 증인으로 주요 증인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권한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권한대행 그분이 이제 이거 뭐 사람을 죽이네 죽여 이렇게 이제 혼잣말 하는 와중에 그 앞에 18이라고 표현하더라고. 18이란 말을 했대요. 그걸 많이 들었나 봐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속개가 돼서 할 때 18 했냐 안 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옥신각신 하는 와중에 최민희 위원장이 뭐라고 하는데 김우영 의원이라고 있어요 민주당에 은평구청장 2번 했다 강원도당 위원장 하다가 저 강병원 이기고 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좀 갑자기 흥분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분이 69년생이고 김태규 부위원장 67년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막 얘기를 하다가 저자가라는 말을 한 거예요. 저자. 그러니까 김태규 위원장이 그분 마이크는 켜 있었거든요. 김우영 의원은 마이크가 안 켜 있었고. 무슨 말이야? 하면서 막 화를 냈어. 그러니까 법관 출신 주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 임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미쳤어. 그러니까 김우영 의원의 발언에 나온 단어 중에 저자가
법관 출신인 주제에 네. 야임마 이게 나온 거예요. 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제가 만남.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뭐 우리도 막 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막 중재하려고 했을 것 같아. 그런 게 없어요. 이게 그냥 싸워. 요즘에 진짜 보고 있으면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자, 제가 요 얘기는 첨언을 할게요. 저보고 왜 윤 대통령 공격하냐? 너는 뭐냐 정체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한동훈 대표로 대표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정부 출범할 때 가장 각광받고 기대를 받았던 대통령 이외의 한 사람은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청담동 그거부터 시작해서 건건이 민주당이 거는 그 태클을 다 피해서 골을 여러 번을 그렇죠. 넣고 김의겸 누구야 김남국 장경태 다 바보 만들었어요. 최강욱 다 바보 만들었죠. 그렇죠. 그때 나름 그 민주당 엄청난 화력을 보일 때 우리 열광을 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비대위원장 맡은 게 작년 12월 말이잖아요. 네. 그 이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윤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동훈 지금 현 대표가 시작부터 반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예를 않죠. 들어 이준석 의원과 비슷한 입장이었냐고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대표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고, 이 정부가 성공해서 다음번 대선 때 우리가 또 집권을 그렇지. 해서 재집권해야 이재명, 김우영, 최민희, 정청래, 김민석 이런 사람들 다시는 이 공론의 장에서 말해서 영향력 못 미치게 만드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차이가 지금 나오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 피하 구분을 못한다, 또는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잊어버렸다고 봐요. 자꾸만 공격을 해요. 그럼요. 뭐냐 요즘 이런 내전 게. 같아 내전.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부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냐,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네. 그걸 한번 보시잔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그게 바뀌었냐. 죄송하지만 김건희 여사 이슈가 아니면 이럴 일이 없어요. 정답이죠. 비대위원장 시절에 처음 시작한 게 국민 눈높이 딱 그거잖아. 네. 김건희 여사. 정답이에요. 네, 맞아요. 딱 그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 개 얘기한 게 다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있고, 우리도 사람인데 아무리 보수 우파래지만 그렇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게 보수 우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죠. 진짜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깝깝하다 진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특검 주장하냐? 특검 주장하면 쟤들이 막 탄핵 들어올 텐데 니들 정신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앞전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민주당 보세요. 얼마나 수준이 낮아.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저런 사람들한테 정권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정답이에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맨날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관련돼서는 얘기를 하질 못하잖아요. 너네나 잘해 그래 버리고 아예 보질 않으니까. 민주당은 욕한 거하고 최근에 골프 친 거 이런 거밖에 뉴스가 없어요. 뉴스도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문다혜 하고. 그렇지. 갭 투자하고. 자,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 거울을 우리한테 이렇게 네. 보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당 대표 딱 오늘이 석 달 됐네. 10월 23일이죠. 24일 됐구나. 석 달 전에 62% 넘는 지지율로 뽑은 당 대표에게 사퇴하라는 그런 시위를 해요. 당사 주변에서.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은 보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수라고 주장하니까 사퇴하래요. 서정욱 변호사도 오늘 그랬다며. 뭐라고?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길은 탈당, 사퇴, 아니면 이재명과 결탁, 이 중에 진짜? 가장 좋은 거는 사퇴라고 그랬대. 진짜? 네. 나 그거 못 봤어요. 아유. 서정욱 변호사 저랑 같은 학번이고 많이 가깝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대통령 편 대 한동훈 대표 편 이렇게 막 나눠서 내전하는 것 같다니까요. 이럴 일이 아니에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우리 지금 다음 대선 생각하면요. 잘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지만
쟤네들이 200석 가까이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대선이 90% 이상입니다. 그렇지.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건데 민주당 지금 선수 하나 해놓고 재판 몇 개 해도 어떻게 지키려고 지금 뭐 그렇지. 무슨 무죄 염원 서명까지 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있잖아요. 공격할 거 많습니다. 자, 그렇지.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이 후보군의 사람을 넣어서 네. 잘 만들어서 대선 때 이기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현재 스코어 유력한 사람을 엔트리에서 빼자는 거 아니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팀 불펜에서 제일 공 빠르고 컨트롤 좋은 사람을 엔트리에서 빼고 한국 시리즈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전성기 오승환 빼고 나가자는 거지. 전성기 오승환 빼고. 40 먹은 선발 투수 뭐 이런 사람들로 지금 한국 시리즈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데뷔한 지 20 몇 년 막 96년 데뷔 막 이런 사람들을 96년 대비해서 지금 한 120km 던지는데 한국 시리즈 엔트리 넣어서 가자 이러는 거지. 너클볼 던지면 되긴 돼. 너클볼 못 던진다니까. 직구 120.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탄탄한 불펜진도 있어야 되고 선발도 있고 뭐 이러면서 스쿼드를 쫙 꾸려갖고 짠 나가야 되는데 야 너는 빠지고 너도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거야? 한국 시리즈 기아에서 김도영 빼고 저기 선발 저 누구야 그 양현종도 빼고 막 뭐 이런 식이잖아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에 손흥민 빼고 차범근 넣자는 얘기예요. 차범근 기억하시나? 아, 이거 딱이네.